검은 화면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헉, 헉, 누군가 죽기 직전에 호흡을 몰아쉬고 있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자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이 드러났다. 한 소녀가 다리가 꺾인 채 흙투성이로 울부짖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그 앞에 또 다른 소녀가 서 있었다. 촌스러운 교복을 입은 그녀가 울부짖는 소녀를 쌀가마니처럼 한 어깨에 들쳐맸다. 눈빛이 180도 변해 있었다. 학교에서 보던 멍한 눈이 아니었다. 야생 짐승의 눈이었다. 입 닥쳐. 피 냄새 맡고 들개들 몰려오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절벽을 맨손으로 타오르는 소녀의 뒷모습 위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 급식을 엎어버리던 손길, 찢어진 체육복,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멍하니 서 있던 한 소녀. 내가 괴롭히던 찐따가 사실은 인간 병기였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봄날의 아침으로 3월의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던 날이었다. 담임 선생의 뒤를 따라 한 소녀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름은 은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올라온 전학생이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촌스러웠다. 유행이 한참 지난 머리 스타일 때가 탄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멍한 눈빛이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 교실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완전 촌티난다. 저 머리 좀 봐. 산골에서 왔대. 은서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은서가 배정받은 자리는 교실 맨 뒤 창가 쪽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앞자리의 소녀가 몸을 돌렸다. 지연이었다. 이 학교의 여왕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일진의 수장, 예쁜 외모와 부유한 집안, 그리고 독사 같은 성격을 가진 소녀였다. 지연이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벌레를 관찰하듯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다. 야, 넌 이름이 뭐야?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멍한 눈이 지연을 향했다. 1초, 2초, 3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서가 입을 열었다. 은서요. 그게 전부였다.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그냥 이름 석자. 지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수빈과 예진, 지연의 양옆에 늘 붙어 다니는 꼬붕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완전 벙어리 아니야. 말도 제대로 못하네. 하지만 지연은 웃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보통 전학생들은 긴장하거나 주눅 들거나 아니면 억지로 밝은 척을 한다. 그런데 이 촌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냥 관심이 없어 보였다. 마치 지연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점심시간이 되었다. 은서는 혼자 급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때 지연이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다. 의도적으로 은서의 옆을 지나치며 팔꿈치로 급식판을 쳤다. 철컹 국물이 반쯤 쏟아졌다. 어머, 미안. 못 봤네. 지연이 새초롬하게 말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다들 숨을 죽이고 전학생의 반응을 살폈다. 울까? 화낼까? 빌까?
은서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쏟아진 국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남은 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겁먹은 게 아니었다. 이건 진짜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였다.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 사실이 지연의 자존심을 긁었다. 수빈이 옆에서 속삭였다. 완전 멍청이 아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은서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뭔가 이상해. 이 촌년 뭔가 달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 시간이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측정이 시작됐다. 은서의 차례가 왔다. 출발선에 선 그녀를 보며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이름처럼 은서, 느릿느릿할 것 같아. 호루라기가 울렸다. 은서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빨리 뛰는 것 같지 않은데 보폭이 넓었다.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이 짧았다. 체육 선생이 스톱워치를 보고 눈을 비볐다.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은서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일부러 느리게 뛴 것처럼. 하지만 선생은 기록을 조용히 수첩에 적어 넣었다. 일반적인 여학생의 기록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육상 선수의 기록이었다. 방과 후 은서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려는데 안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과자 봉지, 휴지, 씹다 버린 껌까지.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빈과 예진이었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쓰레기를 하나하나 꺼내 옆 휴지통에 버리고 신발을 신고 교문을 나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도가 뭐, 멧돼지한테 받쳐본 적 있어? 살쾡이한테 목덜미 물릴 뻔한 적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끄러운 새들이 짹짹거리는 것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도시 사람들은 약하다. 조심해서 다뤄라. 건드리면 부러진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좁고 탁했다. 산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아직 아니었다. 너보다 강한 녀석을 찾기 전엔 산에 돌아오지 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은서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모네 집으로. 낯선 도시의 낯선 길을 따라.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시험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서에 대한 괴롭힘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다. 첫날의 급식판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책상 위에 올려둔 교과서가 사라지고 의자에는 압정이 놓였으며 사물함에서는 악취가 났다. 누군가 썩은 생선을 넣어둔 것이다. 하지만 은서는 변함없었다. 교과서가 없으면 칠판만 보았고 압정을 발견하면 조용히 치웠으며 사물함 냄새에도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그 무반응이 오히려 일진들의 분노를 키웠다. 쟤 진짜 뭐야, 바보야. 수빈이 이를 갈았다. 아무리 해도 울지를 않네. 예진도 고개를 저었다. 지연만이 조용히 은서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저건 바보가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어느 날 점심시간 지연이 직접 나섰다. 은서가 밥을 먹고 있는 구석 자리로 다가갔다. 일부러 발을 내밀어 은서의 발목을 걸었다.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앞으로 넘어지거나 최소한 휘청거려야 했다. 하지만 은서의 몸은 미세하게 균형을 잡았다. 마치 뿌리 내린 나무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음을 이어갔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였지? 분명히 제대로 걸었는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피한 거야? 그녀의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호기심이었다. 이 촌년의 정체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수빈이 옆에서 투덜거렸다. 재수 좋았네. 다음엔 확실히 넘어뜨려야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은서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재수가 아니야. 저건 피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다음 날 수업 시간이었다. 예진이 은서의 뒤통수를 향해 지우개를 던졌다. 꽤 세게. 그런데 은서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지우개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우연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보았다. 은서의 눈동자가 지우개가 날아오는 순간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 봤어. 전혀 봤으면서 피한 거야. 그런데 왜 맞아주지 않는 거지? 왜 반응을 안 하는 거지? 쉬는 시간, 지연이 은서의 자리로 다가갔다. 책상을 탁 치며 물었다. 야, 너 뭐야?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멍한 눈이 지연을 올려다보았다. 뭐가요? 아까 지우개. 봤잖아. 왜 피했어? 은서가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산속에서 마주친 작은 동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게 대답의 전부였다. 은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야, 저 눈빛. 방금 나를 뭘로 본 거야? 수빈과 예진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은서의 체육복을 찢어 놓았다. 가슴팍과 등 부분을 가위로 난도질해서 입을 수 없게 만들었다. 체육 시간, 은서가 찢어진 체육복을 꺼내 들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체육 선생이 물었다. 은서야, 체육복 왜 그래? 은서가 대답했다. 찢어졌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누가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다.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다. 결국 그날 은서는 교복 차림으로 체육 시간을 보냈다. 운동장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가고 있었다. 저것들은 왜 저러는 걸까? 산에서는 저런 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죽어.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이를 모으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것들은 살아남는 법을 모르는구나. 불쌍하다. 그날 밤 은서는 이모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시끄러웠다. 차 소리, 사람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산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산의 밤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계곡물 소리. 그 속에서 은서는 잠들곤 했다.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 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약은 챙겨 드시고 계실까?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모는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은서가 서울에 온 이유 중 하나였다. 할아버지 곁을 떠나야 했던 이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너보다 강한 녀석을 찾기 전엔 산에 돌아오지 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은서는 아직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강한 녀석? 누구를? 왜?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산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은서는 믿었다.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이틀 후
학교 게시판에 종이가 붙었다. 다음 달 수련회 공지였다. 강원도 산속 자연체험 학습. 2박 3일 일정. 은서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산에 간다고. 잠깐이지만 산에 갈 수 있어.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지연이었다. 지연은 게시판 앞에 선 은서를 우연히 지나치다가 그 표정을 보았다. 뭐야, 전혀 웃을 줄도 아네. 근데 왜 하필 싼 얘기에? 지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강원도 산골 출신, 멍한 표정, 이상한 반사신경, 그리고 산 얘기에만 반응하는 미소. 뭔가 있어. 전연한테 뭔가 있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꼈다. 수련회. 거기서 확인해 봐야겠다. 저 촌년의 정체가 뭔지. 수빈과 예진에게 지연이 말했다. 수련회 때 확실히 찍어주자. 산속이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야. 수빈이 눈을 빛냈다. 오, 뭔 계획이야? 지연이 입꼬리를 올렸다. 겁만 잔뜩 주는 거야. 밤에 산속으로 데려가서 혼자 두고 오는 거지. 울면서 빌게 만들어줄게. 예진이 킥킥거렸다. 완전 찐따니까 겁나서 못 나오겠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다. 진짜 겁을 먹을까? 아니면 또 그 멍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을까? 알고 싶었다. 이 촌년이 겁먹는 얼굴을, 제발 부탁하면서 우는 얼굴을,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을. 그래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찝찝함이 사라질 것 같았다.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련회 당일이 밝았다. 커다란 버스 세대가 학교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은서는 조용히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그녀가 좋아하는 자리였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졌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2시간. 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했다. 회색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들이 나타났다. 은서의 눈빛이 달라졌다. 멍하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도 달랐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 익숙한 냄새들, 집 냄새. 그녀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벌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이. 수련원에 도착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들이 조편성을 발표했다. 은서는 지연, 수빈, 예진과 같은 조가 되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지연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다.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었다. 오후에는 산책로를 따라 가벼운 등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다른 학생들은 헐떡이며 올랐지만 은서는 달랐다. 수많아 가쁘지 않았다.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체육 선생이 은서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 아이 뭔가 다르다. 발 딛는 위치, 무게 중심의 이동, 호흡의 리듬. 전문 산악인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선생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수첩에 메모만 남겼다. 밤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거나 카드 게임을 했다. 은서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숲,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소리, 그리운 소리. 그때 지연이 다가왔다.
수빈과 예진을 데리고 야, 은서. 우리 잠깐 나가자. 은서가 고개를 돌렸다. 왜요? 별 보러 가게. 여기 별 진짜 잘 보인다더라. 거짓말이었다. 은서는 알았다. 이 세 명이 자신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올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상관없었다. 밖에 나가고 싶었다. 숲 냄새를 더 맡고 싶었다. 밤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네. 은서가 일어섰다. 네 명은 수려놓은 뒷문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들어섰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갈랐다. 지연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정해진 산책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 구역 방향으로. 수빈이 킥킥거렸다. 야, 여기 진짜 무섭다. 예진이 맞장구 쳤다.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연기였다. 전부 다 연기였다. 은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정도 숲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살던 곳에 비하면 도시 공원 수준이었다. 발밑의 땅이 말해주고 있었다.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이 안전한지. 은서의 감각은 자동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30분쯤 걸었을까? 지연이 멈춰섰다. 여기 좋겠다. 절벽 근처 작은 공터였다. 출입 금지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다. 야, 은서. 너 여기서 좀 기다려봐. 지연이 말했다. 우리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와. 예진이 웃음을 참으며 덧붙였다. 움직이지 마. 여기서 움직이면 길 잃어. 세 명이 후다닥 사라졌다. 어둠 속으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혼자 남겨진 은서는 그 자리에 섰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속삭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렸을 상황. 하지만 은서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드디어 혼자가 됐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숲의 공기가 폐를 채웠다. 좋다. 이 냄새, 이 소리, 이 어둠. 전부 다 익숙해. 전부 다 내 거야. 은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바닥의 흙을 만져보았다. 축축했다. 비가 올 징조였다. 바람의 방향, 구름의 움직임, 공기의 습도,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두어 시간 내에 비가 쏟아질 거야. 꽤 많이. 한편 지연과 수빈, 예진은 숲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길을 잃은 것이다. 야, 여기 어디야? 수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이쪽으로 왔잖아. 지연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모든 나무가 똑같아 보였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잠깐 건전지 나가는 거 아니야? 예진이 불안하게 말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쿠르르릉. 먹구름이 달을 삼켰다.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점점 더 세게. 삽시간에 폭우로 변했다. 아, 비야. 수빈이 비명을 질렀다. 세 명은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하지만 숲 한가운데서 비를 피할 곳은 없었다. 온몸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발밑이 미끄러워졌다. 흙이 진흙으로 변했다. 그때 지연의 발이 미끄러졌다. 경사진 곳. 진흙에 미끄러지며 굴러떨어졌다. 2m, 3m, 5m. 쿵. 비명과 함께 지연의 몸이 바위에 부딪혔다. 아. 발목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지연은 진흙탕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다. 다리, 내 다리. 수빈과 예진이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비에 젖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아,
지연아. 대답은 비명뿐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장난이 재난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숲속. 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산에서는 비를 맞는 게 일상이었다.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가 무언가를 포착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비명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은서의 눈빛이 변했다. 멍하던 눈에 날카로움이 서렸다. 본능이 깨어났다. 저 소리 사람이야. 다친 사람.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폭우 속에서 마치 대나처럼 움직였다. 발끝이 자동으로 안전한 곳을 찾았다. 눈이 어둠을 뚫었다. 산에서 길러진 감각이었다. 야생의 감각이었다. 수빈과 예진은 패닉 상태였다. 비에 젖어 덜덜 떨면서 절벽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지연아, 대답해. 지연아. 지연의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려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경사가 너무 급했다. 진흙투성이에 미끄러웠다. 잘못하면 자신들도 굴러떨어질 판이었다. 어떻게. 예진이 울먹였다. 휴대폰을 꺼내봤지만 신호가 없었다. 산 깊숙이 들어온 탓이었다. 도움을 부를 수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빛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은서였다. 비에 젖은 채 그러나 전혀 동요하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너 어떻게 여기를? 수빈이 더듬거렸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절벽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은서가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보았다. 5미터쯤 아래 바위 옆에 쓰러져 있는 지연의 형체를. 움직이고 있어. 살아있어. 하지만 다리를 다친 것 같아. 혼자 못 올라와. 은서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기다려. 짧고 낮은 목소리. 명령이었다. 수빈이 멍하니 물었다. 뭐, 기다리라고? 대답 대신 은서가 움직였다. 절벽 끝에서 몸을 날렸다. 아래로. 수빈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은서는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튀어나온 바위를 발판 삼아, 나무 뿌리를 손잡이 삼아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있었다. 마치 암벽을 타듯이. 아니, 암벽 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몇 초 만에 은서가 지연 옆에 착지했다.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지연은 진흙탕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다. 비와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 발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고통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살려줘, 제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은서가 지연 앞에 쪼그려 앉았다. 차갑고 침착한 시선으로 발목을 살폈다. 골절이야. 심하진 않아. 부목을 대면 움직일 수 있어. 은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아 손으로 꺾었다. 맨손으로. 팔뚝만 한 가지가 쩍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전현이 방금 뭘 한 거야? 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능숙하게 나뭇가지로 부목을 만들고 교복 소매를 찢어 지연의 발목에 감았다. 단 2분, 응급 처치가 끝났다. 일어날 수 있어? 은서가 물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다리가 너무 아팠다. 서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은서가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멍하지 않은 눈이었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이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잡아. 은서가 지연에게 등을 돌렸다. 지연이 멍하니 물었다. 뭐, 엎일 테니까 잡아. 지연은 얼떨결에 은서의 등에 매달렸다. 은서가 일어섰다. 지연의 몸무게가 더해졌지만 비틀거리지 않았다. 마치 빈 가방을 맨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섰다.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내가 50kg가 넘는데. 이 마른 년이 어떻게? 은서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5m 절벽. 진흙투성이 경사. 보통 사람이라면 빈손으로도 오르기 힘든 곳. 은서가 첫 발을 내디뎠다. 손가락이 바위 틈을 파고들었다. 발끝이 작은 돌출부를 찾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연을 등에 업고 절벽을 올랐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진흙이 미끄러웠다. 하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다. 오르고 또 올랐다. 지연은 은서의 등에 매달린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은서의 뒷목이 보였다. 땀과 빗물이 흐르는 가는 목덜미. 그런데 이상했다.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른 것처럼 보였던 몸에서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다. 뭐야 인연. 뭐야 대체. 3분 후 은서가 절벽 위에 도착했다. 지연을 내려놓았다. 숨 하나 가쁘지 않았다. 수빈과 예진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말을 잃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수빈이 더듬거렸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비만이 아니었다. 은서의 귀가 뭔가를 포착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짐승 소리.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움직여야 해. 수빈이 물었다. 왜? 구조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 은서가 고개를 저었다. 구조대 올 때까지 못 버텨. 왜? 냄새 때문에. 지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냄새? 은서가 지연의 발목을 가리켰다. 피가 스며 나온 붕대. 빗물에 희석되어 흐르고 있었다. 은서의 눈이 어둠 속을 응시했다. 숲 저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피 냄새. 맞고 오고 있어. 3명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은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동한다. 지금 바로. 은서가 지연을 다시 등에 업었다. 수빈과 예진에게 명령했다. 내 뒤에 붙어. 절대 떨어지지 마. 더 이상 멍한 표정이 아니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야생적인. 3명은 본능적으로 복종했다. 지금 이 순간 이 숲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촌년을 따라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손전등 없이 빗속에서 마치 대낮에 익숙한 길을 걷듯이 수빈과 예진은 허둥지둥 따라갔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은서만이 한 번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땅을 잇고 있었다.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느 방향에 물이 있고 어느 방향에 절벽이 있는지. 20분쯤 이동했을까? 은서가 갑자기 멈췄다. 손을 들어 뒤따르던 2 사람을 제지했다. 왜 그래?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숲이 고요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너무 고요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고요함. 짐승들이 숨을 죽이는 고요함. 은서의 등에 엎인 지연이 속삭였다. 왜 멈춘 거야? 은서의 입술이 움직였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조용히 해.
왔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났다. 노란 눈.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넷. 여러 쌍의 눈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들개였다. 야생화된 개들의 무리. 산속에 버려져 야생에서 살아남은 것들. 이런 무리는 위험했다. 늑대처럼 무리지어 사냥했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피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수빈이 비명을 지르려 했다. 은서가 손으로 수빈의 입을 막았다. 소리 지르면 죽어. 속삭임이었지만 명령이었다. 수빈이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가 천천히 지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들개들과 마주 섰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앞으로 나왔다. 몸집이 컸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으르르르. 위협의 소리. 은서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가 변했다. 어깨가 펴졌다. 등이 고다졌다. 턱이 살짝 들렸다.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이 달라졌다. 멍한 눈도 아니고 차가운 눈도 아니었다. 야수의 눈이었다. 포식자의 눈. 상대를 압도하는 존재의 눈. 들개 무리에게서 당혹의 기운이 느껴졌다. 우두머리가 멈칫했다. 으르렁거림이 약해졌다.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천천히, 위협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낮은 으르렁거림. 사람의 목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소리. 짐승의 언어였다. 여기는 내 구역이야. 물러나. 우두머리 들개가 뒷걸음질 쳤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인간은 왜 도망치지 않지? 왜 두려워하지 않지? 왜 자기보다 강해 보이지? 야생에서의 서열은 단순했다. 강한 자가 위, 약한 자가 아래. 그리고 지금 이 인간은, 이 작은 암컷 인간은 자신보다 위에 있었다. 모든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싸우면 진다. 은서가 또 한 발 나아갔다. 천천히 손을 뻗어 땅에서 돌을 집어들었다. 주먹만 한 돌. 그녀의 손에서 돌이 위협적으로 빛났다. 던지지 않았다. 던질 필요가 없었다. 돌을 든 손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내 두개골을 깬다. 우두머리가 결정을 내렸다. 몸을 돌렸다. 꼬리를 내렸다. 무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철수. 들개들이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눈빛마저 꺼질 때까지 은서는 그 자리를 지켰다. 돌을 든 채로, 야수의 눈빛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은서가 돌을 떨어뜨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세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공포에 질려서, 넋이 나가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저 촌년이, 저 찐따가 방금 들개 무리를 쫓아냈어. 눈빛 하나로, 존재감 하나로. 싸우지도 않고.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괴롭히던 년이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찐따라고 비웃던 년이? 은서가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담담한 목소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동해야 해. 저것들이 다시 올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서가 다시 지연을 등에 업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폭우 속으로. 수빈이 떨리는 다리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대체 뭐야? 은서가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예진이 덧붙였다. 아까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걔들이 왜 도망간 거야? 침묵. 오직 발소리와 빗소리만 울렸다. 지연이 은서의 등에서 속삭였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은서가 잠깐 멈췄다. 고개를 살짝 돌렸다. 멍한 눈이 아니었다. 하지만 차가운 눈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한 눈.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리고 다시 걸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새벽빛이 숲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비가 잦아들었다. 은서는 일행을 이끌고 계속 이동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지형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계곡 소리가 들렸다. 아까 등산 프로그램에서 지나쳤던 곳 근처였다. 조금만 더 가면 산책로가 나올 터였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은서가 또 한 번 멈춰섰다. 이번엔 뭐야? 수빈과 예진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은서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들개 때보다 더 심각한 표정. 긴장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은서가 천천히 지연을 내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숨도 크게 쉬지 마. 덤불이 흔들렸다.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멧돼지였다.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수컷. 날카로운 엄니가 아침 햇살에 번뜩였다. 멧돼지의 눈이 핏빛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화가 나 있었다. 아마 비 때문에 굴에서 쫓겨났거나 무언가에 자극받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분노의 대상이 인간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예진이 비명을 삼켰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수비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우리 죽는 거야. 이번엔 진짜 죽는 거야.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세 사람과 멧돼지 사이에 섰다. 작은 몸, 마른 체구. 그런데 이상했다. 은서가 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긴장이 아니었다. 압도감이었다. 멧돼지가 멈칫했다. 으르르 코를 벌름거리며 은서를 살폈다. 냄새를 맡고 있었다. 이 인간은 뭐지? 왜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지? 은서가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었다. 손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늘어뜨렸다. 싸울 준비.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멧돼지와 눈을 마주쳤다. 똑바로. 피하지 않고. 야생에서 눈을 피하는 건 복종의 신호다. 은서는 복종하지 않았다. 멧돼지가 발을 굴렀다. 쿵, 쿵. 위협 행동. 이것이 마지막 경고야. 물러나지 않으면 받아버리겠어. 은서도 발을 굴렀다. 쿵.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이 달랐다. 무게가 달랐다. 울림이 달랐다. 나도 물러나지 않아. 받아볼 테면 받아봐. 멧돼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인간이 왜 물러나지 않지? 왜 자기와 맞서는 거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인간도 이러지 않았다. 전부 도망치거나 비명을 질렀다. 은서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 짐승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 가.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지. 그 한마디에 담긴 힘. 멧돼지도 느꼈다. 100kg의 근육 덩어리와 50kg도 안 되는 소녀가 마주 선 시간. 5초, 10초, 15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숲이 숨을 죽였다. 새들도 울지 않았다. 바람도 멈췄다. 오직 두 존재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멧돼지가 물러났다. 한 발, 두 발.
코를 벌름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으르렁거림이 작아졌다. 고개를 돌렸다. 돌아섰다.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이겼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은서가 천천히 자세를 풀었다.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은서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만이 맴돌았다. 쟤는 찐따가 아니야. 쟤는 맹수야. 아니, 맹수보다 위야. 산 자체야. 수빈과 예진도 비슷한 상태였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괴롭히던 촌년의 진짜 정체를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은서가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다. 일어나. 거의 다 왔어. 담담한 목소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다. 은서가 지연을 업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20분 후 산책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멀리서 손전등 빛이 보였다. 구조대였다. 선생들과 구조대원들이 달려왔다. 비명을 지르며 어디 있었냐고 물었다.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연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구조대원이 지연의 발목을 확인했다. 부목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거 누가 했어? 지연이 은서를 가리켰다. 구조대원이 은서를 바라보았다. 마른 체구의 어린 소녀. 촌스러운 외모. 멍한 눈빛. 이 애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요. 그 애가 저희를 구했어요. 절벽에서 저를 업고 올라왔고 들개도 쫓아냈고 멧돼지도. 말이 막혔다. 믿기지 않아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아서. 구조대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빈과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구조대원이 은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가 완전히 그쳤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은서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살았네. 다 살았어. 할아버지, 제가 사람을 지켰어요. 수련원 의무실.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발목에는 제대로 된 깁스가 감겨 있었다.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응급처치를 받는 중이었다. 의무실 문이 열렸다. 체육 선생이 들어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지연아, 좀 어때? 선생님, 저 살았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애가, 은서가 저를 살렸어요. 체육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숨을 쉬었다. 그 애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선생이 자리에 앉았다. 전학 서류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그래서 좀 알아봤지. 선생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은서는 강원도 가장 깊은 산골 출신이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마을에서도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 전기도 가끔 들어오고 물은 계곡에서 길었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 몇 년 다니다가 그만뒀다.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쳤다. 글자, 숫자, 그리고 산에서 살아남는 법. 할아버지는 전직 산악구조대 대장이었다. 30년간 산에서 사람을 구하고 시체를 수습하고 조난자를 찾아 헤맸던 전설적인 인물. 은퇴 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 손녀와 단둘이. 은서는 산에서 자랐어. 선생이 말했다. 도시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나이에 그 애는 덧 놓는 법을 배웠대. 물고기 잡는 법, 불 피우는 법,
야생 동물 피하는 법. 그리고 선생이 잠시 멈췄다. 필요할 때는 야생 동물과 싸우는 법도. 지연의 눈이 커졌다. 싸워요? 동물이랑? 응. 들은 얘기로는 12살 때 할아버지를 공격한 멧돼지를 맨손으로 막았대. 14살 때는 마을에 내려온 반달곰을 쫓아냈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연은 믿었다. 어젯밤 눈앞에서 본 것이 있으니까. 그런 애가 왜 서울에 온 거예요? 선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졌대. 심장병.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나 봐. 결국 쓰러졌고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졌어. 은서는 산에 혼자 남겨졌지. 17 소녀가 깊은 산속에 혼자. 지연이 숨을 삼켰다. 서울에 있는 이모가 데려왔대. 학교도 보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 지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됐다. 학교 끝나면 바로 사라지던 은서. 주말에도 보이지 않던 은서. 설마 그의 할아버지 수술비 모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이모네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은 것 같더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끄러웠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 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촌스럽다고, 반응이 없다고, 찐따라고, 괴롭혔다. 조롱했다. 짓밟았다. 그런데 그 애는 자신을 업고 절벽을 올랐다. 자신을 지키려고 맹수 앞에 섰다.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 애 왜 저한테 반격 안 했을까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박살낼 수 있었잖아요. 선생이 잠시 생각했다. 그것도 들은 얘기가 있어. 은서가 서울 오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대. 병원 회상. 산소호흡기를 쓴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은서가 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은서야. 네, 할아버지. 도시에 가면 조심해라. 네. 도시 사람들은 약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건드리면 부러진다. 쉽게 부러져.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라. 네, 할아버지. 조심할게요. 할아버지가 은서의 손을 꼭 쥐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약해진 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너보다 강한 녀석을 찾기 전엔 산에 돌아오지 마라. 은서가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힘만 있고 마음이 덜 자랐어.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힘겨운 기침이었다. 산은 혼자 사는 곳이야.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면 안 돼. 할아버지, 저는 가라. 사람들 속에서 살아봐. 부딪혀봐. 너보다 강한 녀석을 찾아봐. 그게 아니어도 너와 다른 녀석들을 만나봐. 그래야 내가 완성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명령이야. 찾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 알겠냐? 은서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네, 알겠어요. 선생의 이야기가 끝났다.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서가 반격하지 않은 이유, 멍하게 당해주기만 한 이유. 그게 아니었다. 조심하고 있었던 거다. 건드리면 부러지는 도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약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연의 가슴이 아렸다. 그 애한테 나는 뭐였을까?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 조심해서 다뤄야 할 부서지기 쉬운 것? 그 생각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젯밤 산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짐이었다. 은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짐.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다. 선생이 불렀다고 했다. 은서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촌스러운 교복 차림.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 모습이 찐따로 보이지 않았다. 그 멍한 눈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버렸으니까. 선생이 나가고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은서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왜? 지금까지 내가 한 짓들 전부 다 미안해. 은서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응.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지연은 또 눈물이 났다. 아프지 않았대. 자기한테는 아프지도 않았대. 학교 최강의 일진이 한 짓이 모기한테 물린 것만큼도 안 아팠대. 그게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수련회가 끝났다.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지연은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다녔다. 표정도 달라졌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졌다.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빠졌다. 복도에서 은서와 마주쳤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인사했다. 은서야, 안녕. 은서가 멈췄다. 멍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응,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다. 지연은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이상해. 저렇게 짧은 대답인데 왜 가슴이 따뜻하지? 수빈과 예진도 달라졌다. 은서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괴롭히기는커녕 은서가 지나가면 길을 비켰다. 트라우마였다. 그날 밤 산속에서 본 것들이 악몽으로 남아 있었다. 들개 무리 앞에 선 은서의 뒷모습, 멧돼지와 눈싸움하던 모습, 그 압도적인 존재감. 잊을 수 없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교실에서 은서를 흘깃봤다.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 촌스러운 외모, 느린 말투, 멍한 눈빛.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저 멍한 눈 뒤에 뭐가 있는지, 저 마른 몸 안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학생 은서가 일진 지연을 구했다는 이야기, 절벽에서 업고 올라왔다는 이야기, 들개를 쫓아냈다는 이야기, 멧돼지와 싸웠다는 이야기.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저 찐따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지연이 직접 확인해줬다. 다 사실이야. 지연이 말했다.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그 후로 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외, 두려움, 호기심, 존경. 온갖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 하지만 은서는 변함없었다.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창밖만 바라보았다. 새를 보고 있었다. 서울 하늘에도 새는 날았다. 참새, 비둘기, 가끔은 까치도. 은서는 그 새들을 보며 산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은서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목발을 짚은 채로 맞은편에 앉았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멍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같이 먹어도 돼? 지연이 물었다. 은서가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이상한 풍경이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 당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조용히 밥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지연이 말했다. 나 물리치료 끝나면 산 다시 가볼까 생각 중이야. 은서가 고개를 기울였다. 왜? 그날 밤에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잊히지가 않아. 산 냄새, 바람 소리, 별. 다시 느끼고 싶어. 은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녀만이 알 수 있는 작은 미소. 방과 후였다. 은서가 학교를 나섰다.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길이었다. 편의점 알바. 시급은 적었지만 꾸준히 모으고 있었다. 할아버지 수술비를 위해.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불렀다. 은서야. 돌아보니 지연이었다.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뭐? 저기 내일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내가 살게. 은서가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알바 있어. 늦을 수도 있어. 그럼 기다릴게. 몇 시든. 은서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작은 체구, 촌스러운 교복, 느린 걸음.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내 아이. 야생의 존재. 지연은 처음으로 느꼈다. 저 애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은서는 편의점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보다 강한 녀석을 찾기 전엔 산에 돌아오지 마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신보다 강한 녀석?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약했다. 산짐승보다 약했다. 폭우보다 약했다. 어둠보다 약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약한 것들이 미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켜주고 싶었다.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루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말한 게 이건가. 힘만 있고 마음이 덜 자랐다던 말. 사람들 속에서 살아보라던 말. 부딪혀 보라던 말.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쏟아졌다. 은서가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다. 좁았다. 건물에 잘려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였다. 같은 하늘이었다. 할아버지도 이 해를 보고 있겠지. 같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겠지. 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빨리 수술비 모아서 찾아갈게요. 그리고 그때는 은서가 손을 꼭 쥐었다. 그때는 제가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힘만 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강해졌다고. 버스가 왔다. 은서가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빌딩, 간판, 사람들, 자동차. 여전히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서가 눈을 감았다. 산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 그리운 냄새. 하지만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완성되면, 내가 더 강해지면 그때 돌아갈게. 버스가 달렸다. 석양이 빌딩 너머로 사라졌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은서의 새로운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계속되고 있었다.